무일푼 요리사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놈이 진짜 네 아빠가 100억대 부자인 걸 모른다고? 세상은 동화가 아니야. 여러분, 저는 100개가 넘는 레스토랑을 갖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요리사래요. 제가 이놈의 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가 되어 그놈의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강태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외식계의 큰손이라 부릅니다. 젊은 시절부터 40년 동안 오직 밥으로 살아왔거든요. 강남에 건물도 있고 파주엔 땅도 있습니다. 수백 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했고 수천 명의 요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0을 살아보니 가진 게 많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더군요. 돈과 명예를 다 얻은 지금 저를 가장 깊이 흔든 건 누군가 내게 건넨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물론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 같은 길을 걷겠습니까? 아마 고개를 저을 겁니다. 그 시절은 돈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던 때였어요.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채소값을 흥정하고 밤 12시엔 장부를 붙잡고 숫자를 맞췄죠.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외우느라 머릿속은 늘 밥 냄새와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면 그날은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렇게 버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딸에게만큼은 이런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딸이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글쎄. 아빠, 난 아빠처럼 일만 하는 남자 안 만나고 싶었는데요. 제 남자친구도 요리사예요. 35살. 뭐라고? 지난번엔 아빠 재산 보고 접근한 놈 데려오더니 이번엔 요리사야? 이번엔 아빠 식당 물려받으려고 접근한 거야? 너 왜 이렇게 순진하니?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 딸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화부터 냈습니다. 35살 요리사.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제가 외식업계 대부라는 걸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 그 사람은 진짜예요. 지훈 씨는 아빠가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는 줄 알아요. 사람 쉽게 믿는 거 아니라고 했지? 아빠는 왜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의심부터 하세요? 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평범한 회사원이라.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맞을까? 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셰프들은 제가 일하던 때와 다릅니다. SNS 사진 한 장 찍으려 음식 버리고 감성이라는 이름으로 쇼를 하죠. 요리에 마음은 없고 포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딸이 데려온 그 남자 진짜 진심일까? 다음 날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 정지훈이라는 사람 좀 조사해봐. 어떤 걸 알아봐 드릴까요? 경력, 집안, 재산, 그리고 혹시 다른 여자 문제는 없는지. 이틀 뒤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A4 5장짜리 요약본. 놀랍게도 별게 없었습니다. 정지훈, 35세. 서울 변두리 작은 식당 마음을 담은 밥상 운영.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자라서 요리학원 다니며 기술을 배웠답니다. 학벌도 재산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 사람 SNS에서 좀 화제더군요. SNS? 맞지? 또 겉멋만 든 가벼운 놈이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비서가 보여준 영상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에게 정지훈이 밥을 차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러다 울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진짜 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드물다. 조회수는 50만 회. 전 영상을 끝까지 보고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이것도 연출이겠지? 요즘엔 다 카메라 의식하고 하는 거 아니야? 박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몰래 찍어서 올린 겁니다.
정지훈 씨는 나중에 알고 영상 내려달라고 했답니다. 왜? 홍보하기 딱 좋은데? 관심 받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아직 건강하던 시절, 지금은 세상에 없는 제 아내 은희의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사람은 밥 앞에서 본 모습이 나와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게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전 늘 그 말이 답답했죠. 여보, 왜 그렇게까지 해? 밥은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배고픔 앞에선 모두 평등하잖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흔들 줄은요.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옷장에서. 아니, 황학동 시장에서 제일 낡은 옷 좀 구해와. 며칠 후 전 낡은 옷을 걸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멀쩡하던 양복 대신 구겨진 점퍼, 때 묻은 바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며칠 면도를 하지 않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70대 노숙자. 아무도 제가 강태준 회장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박 과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위험합니다. 괜찮아.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본 모습이 나오니까.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까지는 걸어가기로 했어요. 노숙자가 고급 세단에서 내리면 이상하잖아요.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 1층. 마음을 담은 밥상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간판은 오래됐지만 깨끗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식당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구수한 냄새. 된장국 냄새였습니다. 아내가 끓이던 그 냄새와 비슷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전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은 시험하러 온 거니까요. 홀에 있던 젊은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허름한 노숙자가 식당에 들어왔으니까요. 손님,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식당입니다. 나가주세요. 직원이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전 일부러 더 구부정하게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파요. 밥이 먹고 싶어요. 저기요. 돈은 있으세요? 돈 먼저 보여주세요. 아니, 돈 있어도 그 차림으론 못 들어와요.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딸이 사랑한다는 그 남자 정지훈이었습니다. 저를 쫓아내려고 사장이 직접 나섰나 봅니다. 정지훈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깨끗한 조리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단정했습니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직원을 말렸어요. 정지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밥 드셨어요? 밥 먹었으면 여길 왔겠어? 배가 고파서 왔지. 전 일부러 심통을 부렸습니다. 정지훈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는 거 이해합니다. 들어오세요. 자리 안내해드릴게요. 사장님, 이 할아버지 가게 들어오면 다른 손님 못 받아요. 직원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정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고 밥도 사람 가려서 주는 게 아니야. 정지훈은 저를 구석자리로 안내했어요. 다른 손님들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을 가져다 줬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나 아무리 공짜 밥이라도 맛없으면 안 먹어. 정지훈은 또 웃음을 보였습니다. 아니, 이런 말에 웃는다고? 시험하러 온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간 정지훈이 직접 밥을 짓는 게 보였어요. 후다닥 움직이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정지훈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된장국,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몇 조각이 담겨 있었어요. 드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천천히 드시면 돼요. 전 갑자기 손이 떨려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상황이 낯설었거든요. 된장국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어도 화를 내야지. 내 딸이 평생 믿고 살 남편 제대로 시험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수한 향이 된장국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 맛, 이 된장국 맛, 아내가 끓이던 맛이었어요. 10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끓여준 그 된장국. 두부가 부드럽게 녹아들어가고 파와 마늘이 적당히 어우러진 그 맛.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그 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지훈이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말없이 제가 먹는 걸 지켜봤습니다. 재촉하지도 말 걸지도 않았어요. 그저 거기 있어 줬습니다. 전 된장국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연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에 안 맞으세요? 내가 살다 이렇게 맛없는 된장국은 처음 보네. 저는 마음과 다른 말을 내뱉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밥값은 있어요. 전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정지훈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아니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요? 밥은 나눌수록 더 배부른 법이잖아요. 전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배 속은 따뜻했어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 정지훈. 진심일까요? 연기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된장국 맛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음식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4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살았으니 압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저 된장국 맛이 너무 익숙하다는 거였어요. 차에 올라타자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모르겠어.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맛이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비서 박 과장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신문을 보라고 했어요. 사회면 한 구석에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노숙자 가장한 재벌 회장, 감성 마케팅 셰프에게 속았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외식업계 대부인 강모 회장이 노숙자로 변장해 예비사위의 식당을 찾았고 그 셰프는 이를 미리 알고 연출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SNS 영상도 사전에 계획된 마케팅이었다고요. 전부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너무 치밀한 기사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됐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 식당 내부 사진, 그리고 제가 방문한 날짜까지 정확했습니다. 마치 현장에 있던 사람처럼 상세했어요. 기자 이름을 봤습니다. 김모 기자. 제 조카 민호와 친한 기자 이름이었어요. 전 조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거 내 짓이지 않냐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민호에게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삼촌도 원하시잖아요. 서윤이가 그런 남자랑 헤어지는 걸.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첫날 오전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지면 기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오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 과장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정지훈이 방금 기사를 봤다고 했어요. 서윤에게 전화해서 내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냐고 물었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지훈은 정말 저를 몰랐던 걸까요? 제가 누군지, 서윤이가 어떤 집 딸인지. 비서 말로는 지훈이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준 것뿐이라고 했답니다. 전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SNS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기사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재벌 사위 되려고 쇼한 거였네.
역시 요즘 셰프들은 다 그래.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어요. 이틀째 아침 박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었다고 했어요. 정지훈 SNS에 악플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지훈은 해명하려 했답니다. SNS에 긴 글을 올렸어요. 정말 몰랐다고 그냥 배고픈 분께 밥을 대접했을 뿐이라고 믿어달라고 썼답니다. 하지만 댓글은 더 악랄해졌어요. 거짓말도 유분수지 몰랐다고 누가 믿냐? 이것도 감성 마케팅이냐? 사기꾼. 이틀째 오후 식당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답니다. 예약 취소가 쏟아졌어요. 사기꾼한테 밥 못 먹는다고 재벌한테 빌붙으려는 인간이라고 했답니다. 지훈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사과했답니다. 정말 오해라고 제발 말 좀 들어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식당 직원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가족들이 거기서 일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밀린 월급을 다 챙겨줬다고 해요. 넷째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했어요. 식당 평판이 좋지 않아서 리스크 관리상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지훈은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은행은 냉정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믿었던 주방장도 떠났습니다. 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미안하다고 자기도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고 했답니다. 지훈은 주방장 손을 잡으며 고마웠다고 말했답니다. 그 다음 날엔 또 임대인이 찾아왔어요. 월세가 2달째 밀렸다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들어오면 계약 해지라고 했답니다. 이제 지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박 과장이 매일 보고했어요. 전 그 보고를 듣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한 청년의 인생을 망친 걸까? 비서는 정지훈이 혼자서 식당 문을 연다고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데도 매일 아침 식재료를 산다고 혼자 요리하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정지훈이 식당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준다고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손글씨로 적은 종이를 나눠준다고 했어요. 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딸 서윤이가 울며 찾아왔어요. 지훈을 봤다고 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고 심지어 쓰레기통에 버리는데도 계속 나눠주고 있었대요. 서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계획하신 게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빠 같은 줄 아세요? 지훈 씨는 정말 몰랐다고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아빠가 누군지. 열심히 사는 사람의 앞길을 망치니까 이제 속이 후련하세요? 아직도 그 놈 연기하는 거 아냐? 아빠! 제 마음과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실은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었어요. 그날 박 과장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정지훈 식당에 어떤 분이 찾아갔다고 했어요. 윤명자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의 옛 친구분이라고요? 아내의 친구? 전 잠시 생각했어요. 윤명자.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이틀 후 박 과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윤명자는 20년 전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고아원과 쉼터를 다니며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윤명자가 정지훈에게 편지를 전해줬답니다. 20년 된 편지요. 정지훈 아버지가 남긴 유서라고 했어요. 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회사 횡령 사건을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격리과장 정철수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사건. 전 기억했습니다. 그 정철수가 정지훈의 아버지였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 유서에는 정철수가 범인이 아니라고 적혀 있답니다. 진짜 횡령범은 따로 있었다고요? 당시 부사장 장성훈이었다고 합니다. 장성훈, 민호의 아버지. 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훈의 아버지는 누명을 쓴 거였단 말입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우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그 회사 회장이라는 걸? 제 조카 민호가 자기 아버지한테 누명을 씌운 장성훈의 아들이라는 걸? 그래서 복수하려고 제 딸에게 접근한 걸까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지우는 그 유서를 읽고 오히려 윤명자에게 돌려줬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자기는 그저 요리사로 살고 싶다고 했답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놈 진짜였구나. 된장국 맛도 이 정지훈이란 놈도 진짜였어. 그날 밤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이 편지를 남겼다고요? 식당에 휴업 팻말을 붙이고 연락이 안 된다고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 아버지께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나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전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서윤이가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결연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박 과장이 보고했어요. 서윤 양이 지훈과 관련된 곳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아원, 노숙자 쉼터, 무료 급식소. 혼자서요. 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제가 만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서윤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제 서재로 들어와 그걸 책상 위에 탁 내려놨습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감사장이었습니다. 10여 장이 넘었어요. 모두 정지훈 앞으로 온 것들이었습니다. 서울 동부 고아원, 강북 노숙자 쉼터, 성북구 무료 급식소. 5년 동안 매달 음식을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빠, 지훈 씨는 5년 동안 매달 자기 식당 수익의 일부를 이런 곳에 기부했어요. 이름도 안 밝히고요. 서윤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부 명단이었어요. 익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서윤이가 확인한 결과 모두 지훈의 계좌에서 나간 돈이었답니다. 식당이 어려울 때도, 대출 이자 내기 힘들 때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대요. 전 서류들을 넘겨봤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무거웠어요. 서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지훈이 매달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시간을 냈다고요. 아이들이 지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했답니다. 아빠, 이게 쇼를 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전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서윤이가 가져온 서류들을 계속 봤습니다. 감사장, 기부 영수증, 고아원 방명록. 정지훈이라는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때 박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왔어요. 아내의 유품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정리했던 것들이었죠. 박 과장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내 편지 몇 통과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아내의 봉사활동 사진들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모습, 쉼터에서 밥을 나눠주는 모습.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한 소년 옆에 앉아있는 사진이었어요. 소년은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큰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아내는 그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요리하는 법을요. 사진 뒤에 아내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이 아이는 꼭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예요. 전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훈이요? 이 아이가 정지훈이란 말입니까? 박 과장이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것도 보십시오. 아내가 제게 쓴 편지였어요. 날짜는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많이 아플 때 쓴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떠나면 당신이 외로울까봐 이 편지를 남겨요. 당신은 평생 혼자 힘들게 살았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의심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여보, 세상엔 진짜 착한 사람도 있어요. 기억하나요?
20년 전 내가 봉사활동하던 고아원에 한 소년이 왔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혼자 남은 아이였죠. 당신 회사 직원의 아들이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나는 그 아이에게 요리를 가르쳤어요. 밥 한 그릇에 마음을 담는 법을요. 그 아이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으며 배웠죠. 여보,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서 당신 앞에 서게 되면 의심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그 아이는 진심을 아는 아이예요. 그 아이 이름은 정지훈이에요. 편지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정지훈. 그 소년이 정지훈이었단 말입니까? 나는 왜 이 편지를 이제야 본 걸까요? 나는 왜 일찌감치 아내의 말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까요? 아내가 요리를 가르쳤던 그 아이가,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았던 그 아이가, 20년 후 제 딸과 사랑에 빠진 남자. 그런데 의심만 하고 전 그 아이를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해서 찾아가 시험했어요. 의심했습니다. 조카 민호의 조작을 방관했고요. 된장국 맛이 아내와 똑같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가르쳤으니까요. 밥 한 그릇에 마음을 담는 법을요. 전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는데 내가 뭘 한 거지? 박 과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다음 날 전 회장실로 조카 민호를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그의 얼굴엔 평소처럼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제 표정을 본 순간 그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민호야, 정지훈 아버지 사건 알고 있었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20년 전 내 아버지가 회사 돈을 횡령했어. 그리고 정철수에게 누명을 씌웠지. 넌 그걸 다 알고 있었어. 그렇지? 삼촌, 그래서 정지훈을 짓밟으려 한 거야. 내 아버지 죄가 드러날까봐.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전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20년 묵은 진실을 그 자리에서 모두 밝혔어요. 정철수는 무고했고 진짜 횡령범은 장성훈, 민호의 아버지였다고요. 그리고 민호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지훈을 이용했다는 것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민호는 해임됐어요. 민호가 회장실을 나가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 삼촌 조카잖아요. 피는 못 속이잖아요. 전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넌 내 핏줄이다. 하지만 진심을 모르는 내 핏줄이지. 핏줄보다 소중한 게 진심이란다. 민호가 떠난 후 방 안엔 오래된 바람 냄새만 남았어요. 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일을 해야 했어요. 며칠 뒤 전 정지훈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휴업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두드리자 안쪽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어르신, 들어가도 되겠나? 지훈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안은 쓸쓸했습니다. 테이블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주방에선 한때 사람 냄새가 나던 온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전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도 마주 앉았어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군, 자네 아버지 일 알게 됐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20년 전 자네 아버지는 결백했어.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지.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네. 미안하네. 어르신, 그리고 자네를 시험했어. 노숙자로 변장해서 찾아갔지.
자네의 내 딸을 향한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부끄럽게도 나는 끊임없이 의심했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넨 진심이었네? 처음부터 끝까지.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걸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도 제 탓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진심을 다해 살아온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네. 이제 사죄하고 하나씩 갚아 나갈게.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내가 자네에게 요리를 가르쳤더군.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사모님이 회장님 부인이셨어요? 그래. 나도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됐는데 말이야. 내 아내가 자네에게 밥 짓는 법을 가르쳤어. 밥 한 그릇에 마음을 담는 법을. 그 순간 지훈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모님은 제게 어머니 같으신 분이셨어요. 아버지를 잃고 혼자 남았을 때 사모님이 저를 돌봐주셨죠. 요리를 가르치며 늘 말씀하셨어요. 밥은 사람을 살린다고. 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자네 된장국이 내 아내의 맛이었어. 네, 그분의 손맛이었죠.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찾아뵙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밖에선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발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지훈 군. 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 좀 써도 되겠나? 지훈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자네에게 밥 한 그릇 해주고 싶네. 주방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마다 국밥을 끓이던 손의 기억이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멸치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파를 넣었어요. 손이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전 된장국 한 그릇과 밥을 지훈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보게. 내 아내보다 솜씨가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했네. 지훈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고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울었습니다. 이 맛이에요. 잊고 있던 사모님 된장국 맛. 전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감정을 삼켰습니다. 지훈 군, 내 딸과 결혼하게. 이제 내가 허락하네. 지훈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아직 괜찮네? 자넨 내 아내가 키운 아이고 진심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말없이 밥을 함께 먹었어요. 그날 밤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윤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딸이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전 서윤 앞에 섰습니다. 서윤이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잘못했어. 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는 내가 고생할까봐 걱정했어. 내가 힘들까봐 두려웠지. 그래서 지훈이를 시험했어.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아빠, 근데 아빠가 틀렸어. 진심은 시험하는 게 아니었어. 믿어주는 거였는데. 전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누구 앞에도 무릎 꿇은 적 없었는데 딸 앞에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미안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엄마가 키운 아이를 아빠가 의심하고 상처 줬어. 서윤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제발. 서윤아, 지훈이는 좋은 사람이야. 내 엄마가 밥 짓는 법을 가르쳐준 아이야. 진심을 아는 사람이야. 딸이 제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도 저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야. 아빠가 틀렸어.
내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아빠를 혼냈을 거야. 진심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윤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지훈 씨 만나셨어요? 응, 만났어. 그리고 밥도 해줬어. 네. 아빠가 된장국 끓여줬지. 내 엄마 레시피로. 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아빠가 요리를요? 그래. 40년 만에 처음이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손이 기억하더라. 내 엄마가 가르쳐준 그 맛을. 서윤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지훈 씨가 뭐래요? 울더라. 내 엄마 된장국 맛이라고. 엄마와 지훈이와의 인연을 설명해 줬더니 딸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전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허락했어. 지훈이랑 결혼해. 정말요? 그래. 지훈이는 좋은 사람이야. 내 엄마가 키운 아이고 진심을 아는 사람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우리 딸이 엄마 닮아서 남자 보는 눈이 좀 있네? 서윤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날 아내가 유독 보고 싶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전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밥은 사람을 이어주더라고. 그리고 진심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였어. 며칠 뒤 지훈의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사과문이 나갔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기사들이 실렸어요.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식당 안엔 다시 밥 냄새가 퍼졌어요. 그날 저녁 전 서윤이와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지훈 씨, 혼자 힘들지? 내가 아빠랑 도울게. 일손이 부족한 식당에서 제가 서빙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다 간 후에 지훈이 직접 된장국을 내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 맛은 아내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이 맛, 아빠, 진짜로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국 맛이에요. 이 맛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도 다시는 맛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이 맛 너무 반갑구나. 서윤이가 한 숟가락 더 뜨더니 눈을 감았어요. 너무 행복하다. 지훈 씨, 고마워. 정말.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그러셨어요. 밥은 사람을 이어준다고. 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밥은 사람을 이어주지.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공기.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어요. 그날 전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밥 한 그릇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핏줄보다 진심이 더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70년을 살면서 많은 걸 가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사람의 진심을요. 40년 동안 외식업을 하면서 수천 명의 요리사를 봤습니다. 실력 좋은 사람도, 야심 찬 사람도, 돈만 아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좋은 요리사는 따로 있더군요. 밥 한 그릇에 마음을 담을 줄 아는 사람,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 돈보다 진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제 아내가 그랬고 정지훈이 그랬습니다. 전 그걸 의심했어요. 시험했고요. 그리고 결국 상처를 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부끄럽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믿기 어려워지더군요. 의심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결국 벽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따뜻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진심을, 사랑을, 그리고 밥 한 그릇의 온기를요. 만약 여러분 곁에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온다면 시험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어주십시오. 혹시 속을까봐 두렵다고요? 괜찮습니다. 속는 게 더 나아요.
진심을 의심하다가 진짜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보다는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 아내가 남긴 편지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후회하기 전에, 늦기 전에 진심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건네주세요. 밥 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이어주는 겁니다. 핏줄보다 진심이 더 따뜻하다는 걸 70년을 살아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밥 한 끼 나누시길, 그리고 그 밥 한 그릇에 진심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